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꺾은 선 그래프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꺾은 선 그래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정말 궁금하죠? 우리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꺾은 선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보면 정말 선이 꺾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꺾은 선 그래프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준 그래프예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 하나하나 만나봐요. 가장 먼저 꺾은 선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 이런 설명이 주어져 있네요.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바로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비워뒀잖아요. 자,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글자를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렇게 기억자 하나만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꺾은 선 그래프는요, 받침의 쌍기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적을 때 꺾은 선 그래프라고 이렇게 써줘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억자 하나만 적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는데 사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내가 어떤 수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한 수량을 점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려주면 되는 건데요. 선분은 고된 선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말하느냐? 바로 이런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요? 우리 꼬꼬기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선이 꺾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선을 꺾어서 그린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점과 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마치 선이 꺾인 것처럼 보여서 꼬꼬기가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렇지만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조사한 수량을 점으로 찍어 나타내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꺾은 선 그래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크 판매량을 조사한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요, 가로에는 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에는요, 판매량을 단위를 개로 하여 표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가로와 세로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자, 요만큼을 놓고 볼게요. 세로 눈금 5칸이 20개이기 때문에 이때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개를 나타낼까요? 20을 5로 나누니까 세로 눈금 한 칸은 4개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점이 얼마만큼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읽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점의 위치를 보면요, 10월을 보세요. 점이 제일 높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매량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를 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가하고 나는요, 제목이 똑같아요. 둘 다 케이크 판매량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떤 것이 변화량이 더 크게 느껴지나요? 지금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꺾은 선 그래프가 더 변화량이 뚜렷해 보이죠? 더 크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같은 조사량을 이용해서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잘 살펴볼게요. 왼쪽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요. 이게 뭐냐면요, 이걸 우리는 바로 물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뭘까? 한번 써볼까요? 물결선. 그런데 이 물결선은 왜 사용을 한 걸까 하고 봤더니 다시 이 왼쪽을 보세요. 왼쪽 꺾은 선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점은 40개를 나타내죠.
그럼 이 아래쪽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세로 눈금 한 칸이 4개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 나와 같은 경우에는 세로 눈금 한 칸이 세로 눈금 5칸이 5개니까 세로 눈금 한 칸은 1개를 나타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변화하는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다양한 내용들을 발견해 보고요. 이렇게 물결선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꺾은선 그래프는 어떤 방법으로 그려야 하는 걸까요? 꼭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꺾은선 그래프는요, 조사한 수를 세로에다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를 정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을 무엇으로? 그렇죠. 선분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 약속해서 기억을 해두자고요. 우리가 약속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무엇을 빠뜨렸는지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담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낸다. 여기는 이 표를 보고 지금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니까 물결선을 사용해 주었죠. 왜 그랬을까요? 표를 보면 97 제일 작은 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수가 107이죠. 97개부터 107개까지는 꼭 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97 아래쪽은 불필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0에서 95 사이를 물결선으로 줄여서 나타내 준 거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물결선을 사용할 때는요. 그럼 어떤 순서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야 할까? 이럴 때 먼저 가로와 세로 중 조사한 수를 세로에다 표현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97 아래쪽을 줄이자 물결선을 그린 다음에 내가 0에서 95까지 줄였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1개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수들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한 수량 이걸 점으로 찍어 표현을 해주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제목을 붙여 표현해주면 되는 거랍니다.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으니 우리 이제 문제 해결해 볼까요? 주어진 문제 확인해 볼게요. 성호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키나 몸무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그 값들이 변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호의 몸무게도 보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쭉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볼게요. 물결선을 어디와 어디 사이에 넣으면 좋은지 알맞은 부분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필요 없는 부분이 있나 봐요. 줄여서 나타내 줄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선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표에 주어진 자료를 살펴볼게요. 이 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찾아보세요. 32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수는 33.5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2kg부터 33.5kg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담 32kg 아래쪽의 값들은 줄여서 나타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 니은 0kg과 32kg 사이를 줄여서 물결선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것의 기호는 니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결선을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준비한 문제는요. 연필의 길이를 11월 1일부터 5일마다 조사하여 나타낸 표가 있어요.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장 먼저 가로와 세로 중 조사한 수를 어느 쪽에 표현할 것인가를 정해야겠죠. 우리는 세로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로에는요, 날짜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짜의 단위는 1. 그런데 표에 보니까 1일, 6일, 11일, 16일, 21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다가는 우리 무엇을? 조사한 수를, 그러니까 길이를 표현하겠다.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조사한 수를 보니까요. 소수 한 자릿수로 표현된 값들이 보이네요. 제일 작은 수는 18이고요. 제일 큰 수는 19.5예요. 그러니까 18cm부터 19.5cm까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18cm 아래쪽을 줄여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여주겠다. 자, 0cm에서 18cm까지를 줄여서 표현할게요. 그럼 이럴 때 뭘 사용하죠? 이처럼 물결선을 사용해서 나타내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정할 거예요. 자, 여기가 18cm, 여기는 18.5cm. 하나, 둘, 셋, 넷, 5칸 더 올라가서 19cm, 5칸 더 올라가서 19.5cm. 알겠나요? 세로 묶음 요 한 칸의 크기를요, 나는 0.1cm로 하겠어.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수량을 점으로 찍어 나타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점으로 찍어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19.5 이렇게 점으로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19, 자, 이번에는 18.7이에요. 15에서 눈금 2칸 더 올라간 곳, 그 다음에 18.3, 18에서 위로 하나, 둘, 3칸 더 올라간 곳, 그 다음에 18,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점과 점을 선분으로 이어 나타내 주도록 할 겁니다. 점과 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선분으로, 또 선분으로,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 나타내 주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맞은 제목을 붙여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은 연필의 길이, 표에 있는 것과 같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표현을 하여서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꺾은 선 그래프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그렸나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꼭 그려봐야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핵심의 개념은요. 그럼 꺾은 선 그래프는 어디에 쓰일까? 그 쓰임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팔굽혀펴기 개수를 매달 조사를 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가 있고요. 또 이 오른쪽을 보면 윗몸 일으키기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가 있죠.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딱 나타내고 나니까 어때요? 자,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걸 보세요. 7월부터 점점 그 횟수가, 그 개수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니까요. 7월부터 그 윗몸 일으키기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선분의 기운 정도를 보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선분이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변화를 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증가한다,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변화 없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얘는 어때요? 줄어든다. 변화는 했는데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런 말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바로 이 두 꺾은선 그래프를 보자마자 팔굽혀펴기 개수 늘어났고 윗몸 일으키기 개수도 점점 늘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분의 기운 정도,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가려낼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꺾은선 그래프는요, 이것 때문에 많이 사용해요. 뭐냐? 두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12월의 기록을 예상하자. 12월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은요, 내가 그 다음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물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나의 기록이 점점 향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12월의 기록 역시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벌어질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물론 꼭 이런 목적만 이용하기 위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쓰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해결해 볼까요? 교과서 내용 학습 문제 볼게요. 어느 박물관의 입장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 꺾은선 그래프는 물결선을 사용해서 나타내 주었군요. 가로에는 월, 세로에는 입장객 수를 표현했고요. 세로는 꿈 한 칸은 세로는 꿈 지금 5칸이 1000명이기 때문에 세로는 꿈 한 칸은 200명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입장객 수가 6,000명보다 적은 때는 몇 월인지 모두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로는 꿈에서 6,000을 찾았죠. 선생님은 이게 편하더라고요. 선을 쭉 그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 아래쪽에 위치한 점을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월을 읽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4월과 5월은 입장객 수가 6,000명보다 적은 때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문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동일한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핵심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잘 떠올려 줘야 합니다. 입장객 수가 가장 많이 변한 때는 몇 월과 몇 월 사이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을 할 때는요, 몇 월과 몇 월 사이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상하다. 다 변했는데 4월에서 5월도 그 사이도 변했고 5월에서 6월 사이도 변했고 다 변했죠. 그런데 가장 많이 변한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럴 때는 점과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운 정도가 가장 많이 기울어진 부분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꺾은선 그래프는요, 월별 입장객 수가요, 매달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장객 수라고 하는 건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다시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가장 많이 변한 때라고 얘기를 하였으니까 또 다른 꺾은선 그래프에서 만약에 가장 많이 변한 때라고 했다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줄어드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변한 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변한 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많이 변했다라는 의미에는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도 있지만 줄어든 부분도 있으니까 문제마다 내가 의미를 잘 파악해야겠구나. 이것을 잘 기억해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느 해 11월 한 달 동안 어느 지역에 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을 조사하여 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우리 보통 보면 겨울에는요, 해 뜨는 시각이 여름보다 늦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 뜨는 시각 어때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보니 처음에는 6시 55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6시 59분에 뜨고 그 다음에는 7시 3분, 그 다음에는 7시 8분 해 뜨는 시각이 점점 느려지고 있죠? 그러면 그래요.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요. 자, 그 다음에 또 해 지는 시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어느 때를 조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 지는 시각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1일에 해가 7시 39분에 졌는데 그 다음은 7시 34분, 그 다음은 어때요? 7시 32분, 그리고 이거는 7시 24분. 해지는 시각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밤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점점점 겨울에 가까우나 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13일에 해 뜨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이었겠는지 예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큰일 났죠. 왜냐면 여기 날짜를 보세요. 13일이라는 날짜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꺾은 선 그래프는요,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렇담 생각해 보니까 13일이라고 하는 건 9일과 17일의 사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날짜들을 보니 1일, 9일, 17일, 25일 어때요? 1일부터 8일 간격으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3일이라고 하는 건 9일에서 17일, 이게 또 8일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딱 가운데 날짜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9일과 17일 그 사이의 값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9일에는 해가 언제 떴나요? 자, 여기 오른쪽에다 표시해 볼게요. 9일에는 해가요, 6시 59분에 떴어요. 그리고요, 17일에는 해가요, 7시 3분에 떴어요. 그렇다면 13일에 해 뜨는 시각은 이 사이의 값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상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6시 59분하고 7시 3분하고 자, 4분 차이가 나서요. 이 가운데 값이면 그럼 6시 59분에서 2분만큼 더 지났겠구나. 그래서 7시 1분이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예상일 뿐이고요. 우리 친구들의 예상은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 자료의 중간값으로 예상을 해서 나타내 주게 되지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꺾은 선 그래프는 수량을 점으로 나타내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말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로와 세로에 나타낼 것을 정하고 눈금 한 칸의 크기와 눈금의 수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수량을 점으로 찍고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마지막 제목까지 붙여줍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쓰임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값을 나타낼 때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개념 컵컵 기억해!